면적 혹은 뭐 건물 면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건물 면적을 표시하는 게 알지? 제곱미터하고 평이 있는데 이거 알아? 평수는 알죠? 한 평은 몇 제곱미터? 그건 몰라요. 아 몰라? 네. 몰라도 돼 괜찮아. 한 평은 1평은 3.3 제곱미터야. 근데 우리가 원래는 이제 계량을 통일하기 위해서 제곱미터로 공식적으로 다 바꿨는데 이전에 오랫동안 평을 썼단 말이야. 사람들이 평에 더 익숙해. 33평이다, 뭐 20평이다, 뭐 19평이다 이렇게 평을 익숙한데 그 부동산 하려면은 이 평에 대한 크기에 대한 개념이 잡혀야 돼. 한 평이 얼마인지 막연하면 안 된다. 딱 보고 요거 몇 평일까? 여기 몇 평일까? 여기 몇 평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그럼 아는 방법을 알려줄게. 일단 평은 3.3 제곱미터라는 거잖아. 그럼 이게 이렇게 생겼던 땅이 이만큼 있어. 그러면 이게 1m야. 이게 3m.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1.하고 3.3이네. 요게 가로가 1m, 요게 3.3m. 요 정도 크기가 한 평이야. 근데 1m는 어느 정도 크기인 줄 아니? 그 눈짐작이 있어야 돼. 본인 키를 가지고 좀 비교해 보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이렇게 하면 1 곱하기 3.3이가 3.3 제곱미터인데 또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똑같이 정사각형이면 몇 미터인가? 이게 루트를 씌우면 된다. 계산기. 루트 어렵지 그치? 별로 안 어려워. 루트 별로 안 어려워. 계산기 눌려가지고 그냥 치면 돼. 1.81 나와. 1.81. 계산기 루트가 어디 있어요? 루트 공학 계산기 있어. 자, 그럼 1.8, 1.8. 정확하게 1.81이다. 1.816. 대충 1.8m, 1.8m. 가로 세로. 1.8m, 1.8m. 네가 키가 1.8m 정도 되잖아. 다 키가 180 정도는 되잖아. 그 정도 되죠. 그치, 그 정도는 조금 모자라잖아. 조금 부족하지. 그렇지? 예. 자기 키를 기준으로 가로 세로 하면 이게 한 평이야. 대체로. 감이 와요? 화장실이 몇 평인지는 몇 평 될 거 아니에요? 보통 화장실. 1.8m, 1.8m. 1.8m보다는 더 크잖아. 그쵸? 그쵸? 그쵸, 깊이는? 그래서 화장실이 보통 한 평 되거나 한 평보다 좀 넘을거나 적거나 하겠지. 그래서 도면을 보다가 우리가 사실은 계속 보면 돼. 계속 많이 보면 18평짜리도 가보고 뭐 20평짜리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뭐 보통 그렇게 잘 안 가잖아. 잘 많이 안 가보니까 그건 몰라. 그러면 안 돼. 평하고 제곱미터 개념 알겠지? 3.3m다. 네. 3.3 제곱미터다 한 평이. 그리고 평하고 제곱미터를 왔다 갔다 하고 다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돼. 습관적으로 어디 공간에 갔을 때 자기 집에 가서 이 방은 몇 평일까? 자기 집에서 네. 이건 몇 평일까? 줄자로 재봐. 네. 가로 재고 세로 재서 곱한 다음에 거기다가 나누기 3.3. 가로 세로 곱하기 나누기 3.3? 가로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은 나와. 네. 거기서 3.3을 나누면은 평이 몇 평이 되는지 나오지. 그럼 일단 자기 방부터 내 방이 몇 평이다, 내 방이 몇 평이다 라고 머릿속에 외우는 거야. 그리고 자기 다른 방, 또 자기 거실 이게 몇 평이다. 그리고 본인 집이 몇 평짜리인지도 한번 보고. 그래서 이건 부동산을 계속 하려면은 평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면적이라는 게 아까 말했던 건물 면적을 할 때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전용 몇 평이다, 공급 몇 평이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전용 몇 평, 공급 몇 평. 근데 전용과 공급이 뭔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자, 요게 우리 빌라라고 생각하고 이게 한 층이야. 한 층이 반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주로 뭐가 있어? 계단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이 있지. 그리고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어. 그리고 반이 나눠져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현관이 있겠지. 이렇게. 그럼 일로 계단을 올라가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 네, 엘리베이터를 하는 거야. 그치? 오케이.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여기 전체 면적이 40평이라고 생각해 볼게. 40평이면 여기 반으로 딱 나눠져 있다고 이게 201호입니다. 이게 202호야. 네. 그러면은 201호는 몇 평일까? 20평 20평. 아니다 예를 들어서 저 공간이 그치. 자, 요 공간 있지? 요 공간. 계단이랑 엘베랑 엘베 앞에 요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은 공용 면적이라고 해. 공용 면적. 그리고 이 부분을 전용 면적이라고 해. 그럼 계산 한번 해보자. 공용 면적이 이게 만약에 6평이야. 6평이면은 그 201호에 반반 나눴을 때 전용 면적은 몇 평일까? 3평 빠져야죠. 어우, 천재인데? 6평 안 빼네? 20에서 그러면 40에서 3평 빼는 20에서 3평 안 죽네? 아니, 천재인데? 그렇지? 20평에서 3평을 빼는 거지? 17평. 그럼 전용 면적이 17평이 되지. 17평. 그 얘도 전용이 17평. 17평. 그럼 합치면은 40평이 되는 거지. 네. 이해되지?
자, 이게 공용 면적의 개념이 이게 전용 면적의 개념이야. 그러면 공급 면적이라는 건 뭐냐? 공급 면적은 공급 면적, 계약 면적도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그까지 구분하기는 힘들고 그러면 이건 뭘까? 공급 면적 뭐지? 계약 면적 뭘까? 이 집을 샀어? 네가 네. 여기 사면 요 엘리베이터 계단은 누굴 걸까? 여기 이제 정임, 이게 신 거야. 네. 그렇지? 그러면 전용이란 건 내가 내 마음대로 전용으로 쓴다 이런 뜻이잖아. 네. 그러면은 이 엘리베이터하고 이거는 계단은 누가 주인일까? 네 걸까? 신재성 PD 걸까? 아니면은 원래 이걸 팔아먹었던 사람 걸까? 누구 거지? 내 거. 아, 우리 거. 우리 거 같이, 그치? 네. 니네 거야. PD니까. 이걸 잘 이해를 못해 생각보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사면 이건 내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 엘리베이터하고 계단은 내 건가? 아닌가? 헷갈린단 말이야. 남 거 같이, 그치? 네. 남 거가 아니야. 남 거가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공용 우리 면적은 거. 여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 면적의 비례로 나눠 가지는 거야. 지금 반반이니까 이게 20 반반으로 따졌으니까 요거를 반반으로 나누는데 이게 만약에 이게 10평이고 이게 30평이야. 그럼 이것도 뭐냐면은 4분의 1, 4분의 3씩 나눠 가지는 거야. 지분별로. 공용 면적도.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 누가 고쳐야 돼? 같이 둘이서 고쳐요. 나눠서 돈 내서 n분의 1로. 그쵸? 그 반반이면 반반 내는 거야. 이게 1대 3이면 또 1대 3으로 낼 수도 있어. 저희 더 많이 내야 계단 되나? 청소 누가 해야 돼? 같이. 그렇지. 여기 고치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다 같이 내야 같이. 되는 거야. 이것도 사실은 공용 면적 내 거라는 거야. 이게 빌라니까 이렇지. 아파트면은 아파트 안에는 놀이터 누구 거야? 아파트 안에 놀이터가 있어요. 놀이터. 아파트 안에 놀이터 있어. 놀이터 없는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미안해. 여기서 또 놀이터 없는 아파트가 많아. 정이마 가끔 놀이터 있는 아파트도 있어. 심지어는 피트니스 센터 있는 아파트도 있대. 식당도 있고 강남에 가면 다 있어. 수영장도 있대. 어쨌든 그러면은 자 놀이터 누굴 거야? 우리 거 다 같이. 그렇지. 다 같이. 경로당, 관리사무소, 주차장,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모든 공용 면적들 그런 것들 전부 다 아파트의 소유주들이 다 나눠 가지는 거야. 나도 이거 잘 몰랐어. 이거 누구 건지 헷갈렸거든. 그럼 봐. 자, 요것도 사실상 네 거지. 그치? 네. 요것도 네 거니까 어찌 보면은 반반 나누면은 자, 요만큼은 반틈은 네 거라고 볼 수 있잖아. 네. 그치? 네. 네 거기 때문에 뭐가 공급 면적이냐, 뭐가 계약 면적이냐, 너한테 이걸 만들어서 주는 사람이 요만큼 줬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한테는 전용 면적 17평과 공용 면적 3평을 같이 팔았다는 거야. 네. 너는 그래서 샀기 때문에 여기서 공급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공급 면적은 공급 면적 몇 평이니? 20평? 그렇지. 20평이야. 20평. 20평은 네가 가지고 있는 전용 면적 플러스 공용 면적. 공용 면적. 공용 지분이라고 해야겠지, 그렇지? 이건 합친 게 이제 너의 공급 면적이야. 그래서 아파트 우리 보면은 보통 공급 면적 33평이다. 그러면 전용 면적은 24평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 그게 그러면 그거구나. 9평 정도는 공용 면적이겠지. 빌라보다 아파트가 차이가 크겠지. 왜냐면 공용 면적이 많으니까. 네. 이걸 가지고 뭘 응용할 수 있는 줄 알아? 나중에 보다가 엘리베이터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이걸로 확인할 수 있어. 왜냐면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하고 없는 빌라하고는 공급 면적 차이하고 전용 면적 마이너스 차이가 아니까. 다르겠지, 그치? 유추해 볼 수도 있어. 엘리베이터가 없을 때는. 우리 로드뷰, 우리 임장 안 가잖아? 바로 보고 가잖아? 관심법으로. 그게 전용 면적, 공급 면적의 개념이야. 그럼 공급 면적이 클까? 전용 면적이 클까? 뭐가 큰 거? 공급 면적하고 전용 면적 어떤 게 클까? 뭐가 더 큰데? 뭐가 크다는 말인데. 공급 면적과 전용 면적 둘 중에 어떤 게 클까? 아, 어떤 게 더 크냐고. 공급 면적이 더 크죠. 당연히 크지. 그래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급 면적을 이해할까? 전용 면적을 이해할까? 공급. 공급 면적을 이해할게. 그래서 이게 뭐가 적혀 있는지 아냐는데 자, 등기부등본 전용 면적이 적힐까? 공급 면적이 적힐까? 전용 면적. 빙고 맞췄어. 천재인데. 그러면은 옥션이라든지 네. 이런 대법원 같은 데서 하잖아. 경매 사이트에서 면적은 전용 면적일까? 공급 면적일까? 공급. 전용 면적이야. 네이버 부동산 우리 많이 쓰잖아. 네.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 평수 막 돼 있잖아. 네. 나와 있는 그 공급 면적 나와 있을까? 전용 면적 나와 있을까? 두 개 다 나와 있잖아요, 네이버는. 근데 메인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 공급? 공급 면적이 나와 있어. 공급 면적이 나와 있는데 거기다 커서를 딱 갖다 대면 조그맣게 전용 면적이 나와. 네이버에는. 그래서 그걸 초보들이 실수를 많이 한다고.
공급 면적과 전용 면적을 구분 못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제 완전히 이해됐지? 왜 다른지도 알겠고? 그럼 또 한 가지 보자. 관리비. 관리비가 평당 얼마 나와? 공급 면적일까? 전용 면적일까? 공급. 그렇지. 왜냐면 공급 면적 여기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관리해야 돼. 전기세. 그래서 우리 관리비 계산할 때는 이게 좀 짜증나지만 어떤 게 이게 공급 면적이 편적이 전용 면적이 해야 돼. 평수 이야기할 때 그래서 공급 면적이야 전용 면적이 이야기해야 된다고. 정민 네가 집에 아파트 이사 갔어. 네. 그럼 친구들이 야 너 아파트 이사 갔는데 어디 갔니? 어디 갔다? 몇 평이니? 물어보면 공급 면적 이야기, 전용 면적 이야기. 공급 면적이 커 보이니까 그지? 그렇죠. 그렇지. 근데 그에 따라서 틀려. 부동산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게 몇 평이냐 물어봤을 때 이게 공급인지 전용인지 되게 막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그 네이버 부동산 보면은 가로 열고 앞에는 공급, 뒤에는 전용을 적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개판 5분 정도 적을 수 있어. 지 마음대로 적을 수 있다고. 공급 면적과 전용 면적은 똑같이 적는 거 있어. 왜냐면 전용 면적 계산이 안 되니까 그냥 말 그대로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야. 절대 믿으면 안 돼. 네이버 부동산에는 중개세금 올리는데 법적으로 책임지는 건 아니니까 또 막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야 되고 전화 같은 거 할 때 면적 이야기할 때는 그 구분을 해야 된다.